나는 간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쯤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할머니가 입소했다. 할머니라고는 해도 아직 60대 후반이신데다 정정해 보여서 딱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진 않았다. 대답도 확실하게 하셔서 다른 직원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분이 입소한 것은 오전 중이었다. 그날 내내 별일 없었다. 마침 그날 나는 야근이었다. 새벽 2시쯤 너스콜이 울려서 찾아가 봤더니 미안하다고 잘못 눌렀다고 말하셨다. 용변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 그것 때문인가 싶었지만 아니라는 말에 그냥 병실을 나왔다. 그런데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너스콜이 울렸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찾아갔지만 나도 아직 근처에 있었기에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는 복도에 있고 문은 닫혀 있다. 한밤중이라 고요하기에 방 앞에 서 있으면 아내 대화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오셨던 분은 남자분이신가요? 아, A씨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네요. 그분 얼굴이 2개 붙어 있었어요. 네? 예쁜 얼굴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무섭습니다. 눈을 바라보면 잡아먹힐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A씨는 남자분이신걸요.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지금도 이 안을 훔쳐보고 있는걸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다. 우리 시설은 문에 창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밖에 누가 서 있어도 알 도리가 없다. 안에 있던 직원은 내가 엿듣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지 이야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날 나는 새벽 3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와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날 일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만난 할머니는 딱히 이상이 없으신 듯 했고 나를 봐도 반응이 없으셨다. 나도 그리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틀 뒤 출근하자 상황이 일변해 있었다. 그 할머니는 그날 밤도 새벽 1시가 넘어서 너스콜을 누른 뒤 방 안에 사람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누가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라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만 되면 할머니는 너스콜을 누른다. 하지만 내가 갈 때면 언제나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뿐이다. 다른 직원이 병실에 들어서야만 아까 왔던 여자가 너무 무서웠다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딱히 무서울 것은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고 그것이 사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진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상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새벽에 할머니를 찾아가도 그 여자가 보인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 모르는 편이 좋아. 내 남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동생의 친구인 A군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A군이 어릴 적 A군의 형과 함께 시골 외갓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화창한 여름날, 논이 초록색으로 물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날씨인데도 왠지 A군과 형은 바깥에서 놀 생각이 들지 않아 집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A군도 따라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이 바라보는 쪽을 보니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고 있나 싶어 계속 보고 있자 그 흰 옷 입은 사람은 구불구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 흰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몸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접혔다고 합니다. 구불구불, 구불구불하고 A군은 기분이 나빠져서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형, 저게 뭘까? 형은 뭔지 잘 보여? 그러자 형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답한 직후 형은 그 흰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형, 뭔지 알았어? 나도 가르쳐줘. 라고 A군이 물었지만 형은 뭔지 알겠어. 하지만 너는 모르는 편이 좋아. 라며 대답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A군은 그것의 정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형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 라고 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이야기가 끝난다니 뭔가 찝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대답에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실은 그때 이후로 A군의 형은 지적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한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떤 부자.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부자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왜 풀을 뜯어 드시는 거죠? 에휴, 지금 양식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거라도 먹고 있습니다. 집에 처자식들도 굶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정말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그렇게 남자는 가족과 함께 부자를 따라갔고 그 부자를 저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해석. 부자는 풀을 뜯어먹는 걸 보고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라고 불렀다. 부자는 정원 관리에 남자도 풀을 먹으니 일석이조라 생각한 것.